자, 이런저런 맛 우리 세진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그 몇 쪽인지는 알 수도 있는데 처음 장에 최초의 농부와 먹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 반쯤 그 땅에 박혀 있는 그 그릇은 먹거리를 하- 보관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 생각에는 어 중간 정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어 그 보관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때는 소금이나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 힘들고 그러고 잘못하면은 그게 썩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네, 자, 지금 세준이가 말한 그 토기가 뭐야? 빗살무늬 토기. 마치 빗살무늬 토기지.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보통 언제 때 사용했다고 그래? 신석기? 어? 신석기?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다고 해.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그 거기에 빗살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빗살무늬가 있다는 것들이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이 땅에 땅에 그냥 놓으면은 음, 어 밑에가 뾰족해가지고 음, 막 넘어지지만 음, 땅을 꺼내가지고 땅에 박아 음, 놓아요. 음. 반동.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진짜 그렇게 썼는지 뭐였는지는 정확히는 몰라 우리가. 다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렇게 빗살무늬를 이렇게 새겨 넣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썰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왜 보통의 그릇이라면 이렇게 평평해야지. 그래야 그 그릇이 이렇게 설 거 아니야. 근데 네. 왜 뾰족하게 하면 사실은 이게 쓰러져 버리잖아.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는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겠는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현대 그 고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추리하건대 그 당시에 이제 강가나 이런 데서 살아서 땅이 이제 그 말랑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박아놓고 사용하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이렇게 추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슬라무이 토기 그래서 토기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보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가 생산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요게 농사를 짓던 시기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곡식을 보관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러한 토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 했어? 아니면 또 있어? 저 또 있어요. 해. 38, 38쪽에 그, 아시아는 곡식 중에서 콩을 즐겨 먹어가지고 콩을 발효시켜서 이런 된장 뭐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 나는 나는 글보다는 제일 처음에 그림을 먼저 보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된장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살짝 맛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콩을 즐겨 먹고 그러고 이게 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엄청 신기하고 앞으로는 그 모습만 보고 약간 음식의 모습만 보고는 맛있다 맛없다를 판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된장 좋아해? 네, 저 좋아해요. 아유, 그렇구나. 자.
그 된장을 혹시 만드는 법 알아? 어떤 과정에서 된장을 만드는지? 그건 몰라요. 몰라. 자, 된장을 만들려면 먼저 메주 알아? 메주? 아니요? 메주가 필요해. 메주가. 요런 거 봤어? 요런 거? 메주? 요게 메주야. 그 메주를 지금 보여? 네. 요 요게 이제 메주인데 요 메주에다가 이제 뭐 넣고 소금? 쌀? 소금물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그 뭐 이렇게 고추나 뭐 이런 거 같이 숯 뭐 이런 거 같이 넣고 오랫동안 이제 우려 우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검정 그 물이 되지. 네. 이 검정물이 뭐냐면 간장이야, 간장? 간장. 간장. 그리고 이제 이 메주가 이제 그 삭아가지고 고 남은 그 상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된장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 그럼 이 메주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메주는 콩, 콩으로 그걸 이제 삶아가지고 요 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얼마 기간 동안 이제 발효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발효된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나쁜 곰팡이 핀 거는 뭐하고 씻어내고, 그래서 그 부분들 이렇게 그래서 콩으로 메주를 쓰고 그 메주에다가 소금물을 부어서 오랫동안 놓아서 그러면 그것들이 간장과 된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어쨌든 이 동북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쪽 동북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콩으로 만든 이런 된장 간장 이런 장류가 상당히 이제 발달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된장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고 바로 다음 쪽 40쪽에 음, 발효는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음식에 달라붙어 분해하는 작용을 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나는 발효는 그냥 그게 썩지 않게 그냥 그거를 말려가지고 그냥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발효를 하면서 미생물, 미생물이 같은 것이 음식에 달라붙어 분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살짝 신기하고, 앞으로 발효나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그렇지. 그래서 발효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 지금 세준이가 말했던 그 사입쪽에 나왔는데 발효하고 부패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발효하고 부패하고 차이는 뭐? 음, 발효하고 부패가 차이는 뭐야? 사십쪽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어. 그래서 그건? 발효가 결국은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음식물에 달라붙어 분해하는 그런 작용인데 어, 부패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한 거고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면 뭐 된 거고 발효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발효와 어, 부패의 어떤 그런 사이들 그래서 이제 그 발효를 시켰는데 그걸 자칫 잘못 시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패되는, 썩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 그럼 이제 폐기돼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그래서 발효 음식 중에는 아까 세준이 좋아한다 했던 된장, 간장, 고추장, 뭐 김치, 우리 김치도 이제 대표적인 발효 음식 중에 하나고 술, 막걸리, 맥주 뭐 이런 거 다 발효 음식이고 치즈,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발효 음식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트 뭐 이런 것도 다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된장이라고 하는 나토 요것도 발효 음식 인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것 이런 젓갈류 뭐 이런 것들 각종 김치 이런 것들이 다 발효 음식 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젓갈류 이런 것들 다 발효 음식 맞고
세계 나라별 발음 잠깐 살펴볼까? 한국 김치. 이탈리아에 보면 그 살라미라고 햄 비슷하고 우리가 햄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살라미도 이제 발효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인도네시아에 템페라는 이러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템페. 인도네시아의 템페. 그다음에 뭐 요구르트를 우리 잘 알고 그다음에 호주에 보면 베지마이트라고 호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된장 먹듯이 호주 사람들이 그 많이 먹는 것들이 이제 베지마이트라고 하는 것도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발효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효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또 세준이 44, 45쪽에 40 몇 쪽? 44쪽 45쪽이요. 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음, 목숨을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는데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는 교류를 해서 나라의 발전이 많이 되긴 하지만 가다가 자신의 목숨보다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음,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라의 성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살짝 어리석어 보였어. 음. 자, 참마고도가 뭐야?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해발 음, 4,000m 정도? 그 음, 정도. 음. 저 제 차마 고도에서 차마가 뭐야? 차가 사랑발? 차 차마 고도의 차가 녹차 뭐 우롱차 그 각종 그 우리 마시는 차이지 티티 네, 세준이는 무슨 차 좋아해? 저는 음 좋아하는 차가 없는데요. 좋아하는 차 없어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티가 있는데 차가 있는데 녹차 뭐 홍차 뭐 티가 있는데 그 차 그다음에 마는 뭐야 음, 말 말맞자에서 마 그리고 그러니까 고도라는 거는 옛날 길 옛길이란 뜻이야 차와 말이 오갔던 그 옛길 그래서 그것들을 차마고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른바 교역로 요즘은 대부분의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뭘 이용해서 하는지 혹시 알아? 교통수단이? 몰라요. 어? 몰라요. 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 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배에다가 수출할 걸 가득 실어가지고 배를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해 온다는 얘기. 아니면 비행기 좀 값비싼 것들은 빨리 가야 되는 것들은 비행기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화물선 비행기들 중에서 화물 비행기가 있어. 우리는 여객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 여객용인 그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화물 운송용 그런 비행기들이 또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배나 비행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하지 않는데 기차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가지고 기차를 이용해서 뭘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그 화물 자동차. 그 우리 뭐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다 그 택배 그 상자를 차에 싣고 이렇게 다니잖아. 근데 그분 택배 기사들은 우리 집까지 그걸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으로 허브에서 허브로 이렇게 이동하는 데는 또 아주 커다란 엄청나게 큰 대형 화물 트럭들이 그 짐들을 다 이렇게 또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동차 그다음에 배 비행기, 기차 이런 것들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그 요즘에는 뭐 무역을 한다는 거지. 화물 옮긴다는 거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비행기나 뭐 이런 게 아니요.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걸어서 직접 걸어서 어깨에 집어 메고 또는 말이나 나귀, 낙타 이런 것들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옮겨갔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하고도는 뭐하고 뭐를 무역을 뭐 뭐를 무역했대? 어,
소금? 소금 또 차마고도잖아. 아, 차를 갖다가 뭐하고 팔고 대신 뭐하고 바꿔온 거야? 소금? 지금 말했던 소금하고 바꾸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찻잎은 알아? 찻잎알. 알긴 한데 차에 냄새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차마고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요게 이제 쿤민까지 이어지는 요 부분들이 요렇게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해발 4,000m, 제일 낮은 곳은 한 3,000m부터 시작해서 상그릴라 뭐 이런데 높은 데는 5,000m에 이르는 그런 아주 높고 험준한 그런 길들을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서 차를 거기 갖다 팔고 반대로 이제 뭐는 거기서 이제 말이라던가 아니면 소금을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루트. 지금도 이제 요런 길이에요, 요런 길. 보여? 네. 이 산이 좁고 험한 길이야, 이게. 이 좁고 험한 길을 따라서 무역을 했던 그러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차마고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 차마고도를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여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하는 어떤 그런 길로서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 차마고도가 유명하고 또 하나는 실크로드 들어봤어? 아니요. 실크로드라고 얘기하는데 실크로드 무슨 뜻일 것 같아? 실크 실크가 뭐야? 실크? 실크가 비단 아, 비단길이야 비단길. 그래서 실크로드가 여기 중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이쪽에 그 뭐 로마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어떤 그러한 길이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크로드 길인 건데 실크로드 길이 바다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상 아니 이제 그 바다가 해상이지 해상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육지 땅으로도 이렇게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실크로드는 왜 이름이 실크로드냐면 비단 이 중국의 비단이 아주 그 유명해서 좋았어.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에게 요 비단을 가져다가 뭐 하는 거야? 수출하는 그러한 길 제일 중요한 품목으로서 이제 이런 비단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실크로드도 상당히 유명한 교역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했던 차마고도는 비단을 파는 게 아니라 차를 이렇게 파는 그런 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찻잎이 요런 그 차를 이파리를 따서 이거를 뭐 하는 거야? 말리는 거야, 말리는 거. 그 뭐 찌거나 말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물에다가 우려내 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찻잎이 이제 어떤 차냐,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뭐 이렇게 말리느냐 아니면 하냐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차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차니, 뭐 녹차니, 뭐 이러한 유명한 차들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찻잎을 이렇게 따는 거지. 찻잎을 따고 그것들 이제 이렇게 말린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 했어 아니면 남았어? 다 했어요. 아주 그 세준이가 좋은 것들을 많이 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맛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가지고 아마 그 세준이가 지금 이렇게 진행한 그 부분들에서 나름 흥미로웠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이 책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지식이 나와 있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세준이가 다른 책 같은 것에서도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쪽 보면 자 어디가 나와?
15쪽에. 15쪽. 뭐가 나와? 초승달지대? 아,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해서 음, 자,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어. 우리나라 여기 있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이제 동쪽에 있다라면 아시아의 그 서쪽 부분에 해당되는 요쪽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강? 두 개의 강. 무슨 강이 있는 거야? 실크로드랑 아니 사마고도? 아니 15쪽에. 15쪽 얘기하잖아,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랑 아, 티그리스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이라크 있는 이라크 뭐 있는 이집트 나일강, 이집트 요 일대가 바로 지금은 보면 대부분 다 여기가 무슨 지대야? 지금 이 색깔 보면 이게 무슨 뭔지 몰라 혹시? 요게 요 색깔이 요 지도에서 색깔이 좀 다르잖아.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성지? 어? 요 부분은 대부분 다 이 사막지대, 사막지대. 사막. 그리고 요 푸른 색깔이 있는 데가 숲 아니면 초원지대고. 근데 요 부분은 대부분 다 이게 사막지대라는 거야, 사막지대. 어.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그 예전에는 여기가 사막지대가 아니었다는 거야. 여기가 상당히 비옥한 땅. 비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험난하다? 뭐라고? 험난하다? 험난하다? 아니, 비옥하다는 거는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야. 기름진 땅이라는 뜻이야. 기름진 땅. 농사가 잘 되는 땅.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가 지금과 달리 그런 사막지대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 바로 이렇게 여기를 근처로 해갖고 이제 문명이 생겨나. 그 문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 들어봤어? 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이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그 문명이 발생하려면 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려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야, 물. 그래서 농업용수도 필요하고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식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기본으로 하는 요 지역 일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 발달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하면 되고 세계 4대 문명은 참고로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여기가 무슨 문명? 응? 여기 이집트 나일강을 기본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래서 이집트 문명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쪽에 파키스탄 문명? 파키스탄 문명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이 인더스 문명인 저기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이 여기 하나 있고 인도 북부 쪽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의 이쪽이 황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허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황허 문명에서 이게 세계 4대 문명 중국이 황하 문명 하나 여기 인도 북부 여기 인더스 문명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문명 하나 해서 이거를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그 얘기가 16쪽에 나왔지. 나라가 어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터키. 여기 요르단, 이라크, 뭐 터키, 뭐 이란, 뭐 이런 튀르게 지금 이제 바뀌었지 나라 이름이 터키가 아니라 튀르게로 바뀌었지 해서 요 일대가 다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당시에 수확한 보리의 양은 씨앗을 뿌린 양이 몇 배였다는 거야? 16쪽에. 76배? 76배.
그러니까 뭘 하나를 씹으면 그 하나가 몇 개가 된다는 거야? 76개? 76개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76개 중에서 뭐 쉽게 말하면 한 70개는 먹는 거야. 그 사람이 먹어. 그 나머지 6개들 중에 또 이제 그걸 뭐 하면 돼? 한 개를 다시 뭐 하면 씹으면 또 뭐야? 또 76배가 자라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쪽 보겠습니다. 자, 17쪽에 보면 밑에 부분 17쪽 그다음에 18쪽 보면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어? 생산량, 그러니까 뭐하고 뭐의 생산량을 비교하고 있어? 벼와 밀, 음, 그렇지. 벼와 밀을 비교하고 있어. 쌀과 밀이지, 쌀과 밀. 벼와 밀, 쌀과 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중심이야? 우리나라는 벼 아니에요? 벼농사. 우리나라는 벼농사, 논농사, 논에서 농사 짓는 벼농사 중심이야. 쌀 문화야, 쌀 문화. 그런데 많은 다른 나라들은 쌀 문화인 나라들도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쌀 문화가 아니야. 무슨 문화야, 거기는? 밀문화? 밀 문화야, 밀 문화. 그러면서 여기 17쪽 제일 마저해 보니까 쌀하고 밀을 생산량을 비교하면 어떻다는 거야? 벼가 한 3배 정도? 그렇지. 밀이 1톤 나는 곳에서 땅에서 거기 그 땅에다 똑같이 밀을 심지 않고 벼를 심으면 얼마? 3톤. 3톤이 안 나요. 생산이 3배. 그럼 당연히 세준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그 벼를 심겠어, 밀을 심겠어. 벼. 벼를 심어야지. 그래야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게다가 여기 18쪽 보니까 게다가 밀을 수확하고 나면 땅의 비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아까 전에 비옥하다라는 얘기는 그 땅이 기름지다라고 했어. 영양 성분이 많다. 그러니까 밀을 심으면 땅의 영양분을 밀이 그냥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땅에 그 다음에 다시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야. 다시 거기다가 뭐 거름을 주고 막 그렇게 막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벼는. 뭐를 농사를 하면 그 땅의 비옥도가 땅이 기름진 정도가 밀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훼손이 더 그러니까는 그 땅에다가 다시 벼농사를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이거 뭐가 더 좋은 거야? 벼. 벼가 더 좋은 거야. 그럼 당연히 벼농사를 해야지. 하지만 벼농사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 단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대? 막, 벼를 제대로 기르려면 뭐가 필요해? 키우는데 어려워요. 막 어? 튼튼하게 하려면은 산소를 충분히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그래서 벼를 제대로 기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노력? 물.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논에다가 물을 대고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돼. 근데 그에 비해서 밀은 물이 벼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벼를 안 심고 밀을 심을까? 지역에 따라서. 거기는 물 부족 국가여서 그렇지. 물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이런 데에는 벼농사를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던가 땅에 따라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은 오히려 무슨 농사를 했다? 밀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벼농사가 할 일이 많아. 노동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비해서 밀농사는 상대적으로 벼농사에 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세준이가 뭐 이런 거야. A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엄청나게 막 그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돼. 뭐 몸을 막 써가지고. 그래서 8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근데 B라는 회사에 가면
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근데 그냥 일하는 시간은 30분 정도고 그냥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뭐 해야 돼? A 회사. A에서 가서 8만 원을 받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세준이가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어. 또는 지금 세준이가 너무 힘들어. 그냥 좀 편하게 싶어. 그럼 굳이 B. A 회사 가서 막 8시간 동안 일하면서 막 힘들게 일해서 8만 원을 버는 것보다 난 그냥 B 회사에 가서 난 뭐 하겠다? 그냥 30분이라고 난 만 원을 받겠다. 그, 그리고 나머지 그 돈은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돈을 조금 조금씩 벌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 각 지역의 어떤 그런 지리적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벼농사나 밀농사 짓는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준이 뭐? 선생님. 음, 그런데 B 회사가 30분에 만 원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거기에 B 회사에서 4시간을 일하면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B 회사를 A 회사를 선택 안 하고 B 회사를 선택하겠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그 B 회사는 30분만 일할 사람은 필요한 거야, 그냥. 그럴 수 있잖아. 30분 일할 사람은 필요한 거야. 대신 월급 그 뭐야 돈을 만 원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준이 같은 경우는 B 회사에서는 30분밖에 일을 못 하니까 만 원만 받고 뭐 C 회사, D 회사 뭐 이런 데 가서 더 또 다시 일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겠지. 어쨌든 그래서 사람도 직장을 구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 직장을 구하는데 월급뿐만 아니라 그 직장의 일의 강도, 그다음에 그 뭐 직장의 분위기, 뭐 이런 그다음에 자기가 그 회사를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나, 그다음에 뭐 복지 혜택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회사들마다 조건이 달라 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세준이가 뭐를 더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A 회사에 일할 건지 B 회사에 일할 건지 또는 뭐 A라는 직업에 일할 건지 B라는 직업에 일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택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뭐 임금 월급 하나만 걷고 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출근 거리도 이렇게 봐야 되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봐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것들이고 바로 아까 여기 있는 밀과 벼 이 부분들도 그냥 생산량 요거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라 그 기준점이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벼, 생산량이 훨씬 높은 왜 벼농사를 안 하고 밀농사를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밀농사가 갖는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벼농사를 처음에는 짓지 못했어. 그래서 주로 조, 수수, 보리, 귀리, 콩 이런 농사를 더 많이 지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서 이제 뭐 하게 된 거야?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이유들이 아까 말했듯이 뭐 때문에?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물 부분들에서 이제 다시 이제 방법이 두 가지.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세준아? 음, 물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또 농사 짓는데 물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야? 기우제 왜 지내? 네? 기우제가 뭐야? 기우제 음, 기도하는 거. 우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방법은 비 오는 거지, 비 오는 거. 그래서 네. 산에 있는 그런 그 들판에 있는 풀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관리하지 않잖아. 네. 또 그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비가 B. 내리기 그 비를 가지고 비가 왔을 때 그 땅에 스며드는 것들을 이제 빨아들여서 식물들이 자라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데 비가 충분히 오는 곳에서는 그 비만 가지고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비에 의존하게 되면 단점이 뭘까? 문제점이 물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지. 그리고 비가 언제 내릴지 알 수도
없다는 거야. 없어. 해마다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는 적도 있고 또 반대로 비가 많이 오는 적도 있고 그러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는 거야? 벽골제? 벽골제를 비롯한 벽골제가 뭐야? 물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 저수지, 저수지. 물을 담아두는 것, 물을 보관하는 것. 이게 이제 저수지라는 거야. 그런 저수지를 만들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관계수로라고 그러는데 그 논 옆에다가 물길을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야. 그래서 만약 비가 안 오면 그 옆에 수로에서 물길에서 그 물을 모아놓은 방식으로 퍼 올리는 방식으로 그러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강력한 중앙 통치, 중국의 황제 왕 이것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뭐냐면 중국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커다란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수로를 만들어야 돼. 그럼 그런 걸 하려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일을 함께 일을 해쳐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커다란 저수지를 만들고 물길을 만드는 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어? 네. 그리고 수만 명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아주 강력한 왕권, 강력한 그 리더십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어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렇게 뭐야 황제 이렇게 해서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면서 할 수 있던 것들이 그 농사 문화, 그 논농사 문화, 벼농사 문화 이런 것과도 관계 있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돼? 들어보니까? 네. 응?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1쪽 에 보면 어, 돌려짓기라는 게 있습니다. 돌려짓기가 뭐래? 같은 땅에 여러 가지 작물을 돌아가면서 기르는 것. 왜 같은 땅에다가 그냥 우리가 보리를 심었으면 계속 보리만 심지 콩을 심었으면 계속 콩만 심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은 보리 심고 한 번은 콩 심고 한 번은 조 심고 이렇게 돌려짓냐? 왜 돌려짓기를 한대?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으면 땅이 쉴 수 없어 비옥도가 떨어져서. 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음, 계속 같은 것만 심으면은 음. 땅이 음, 잘 자, 모르겠어요. 이거야. 뷔페가 있는데 세준이라는 네, 손님은 와가지고 고기 반찬만 좋아해. 그럼 세준이가 뷔페 식당인데 세준이만 오면 맨날 뭐만 먹어? 고기? 고기만 먹고 그럼 고기 반찬만 맨날 떨어질 거 아니야. 네, 다른 반찬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세준이가 오면 문제가 뭐야? 고기 고기 반찬이에요. 반찬이 없잖아 지금. 그럼 세준이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없겠지. 근데 고기 반찬 좋아하는 세준이가 오고 그 다음에는 세준이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나물 반찬을 좋아하는 뭐 철수가 오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다른 반찬을 좋아하는 또 다른 영희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면 그 뷔페에 있는 음식을 어쨌든 골고루 다 이렇게 뭐야 소진될 거 아니야. 그럼 다음번에 다시 이제 뭐 하면 돼? 뷔페 음식을 다시 한번 차리면 되잖아. 네, 그래서 이 보리가 주로 그 뭐야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있어. 또 콩이 주로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근데 보리만 계속 심으면 그 땅에서 그 영양분만이 쪽쪽 빨려가가지고 그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다시 보리를 심으면 그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 보리가 제대로 그 땅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보리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리 심지 않고 콩을 심으면 콩이 필요한 영양분은 다른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나마 콩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작물을 돌려가면서 심는다는 것들이 그런 뜻이야, 세준아. 이해가?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쉬게 하는 거야, 쉬게 하는 거. 땅을,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 땅에다 아까 말한 대로 첫 해에는 보리를 심고, 둘째에는 뭐 콩을 심고, 셋째에는 뭐 밀을 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 돌아가면서 진다 해서 이걸 돌려짓기라고 해.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그렇지 않고 땅이 만약에 네가 넓어. 땅이 넓으면 이렇게 이거를 4등분을 해. 그 첫 해에 여기다 보리를 심어. 그 여기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안 심어, 첫 해에는. 그럼 이 땅이 보리를 심느라고 이제 이 땅에 영양분이 빨렸을 거 아니야. 첫 해. 그 둘째에는 여기다가 보리를 심어. 그리고 여기 땅에는 심지 않아. 이해가? 네. 여기 셋째는 여기다만 심어. 넷째는 여기다 심어. 그럼 이 땅은 몇 년을 쉬었을까? 음, 3년을 쉬었을 거 아니야. 여, 여기서 여기 심는 동안, 여기 심는 동안, 여기 심는 동안 여기는 농사를 안 졌으니까. 그러면 이 3년 정도를 쉬고 나면 이 땅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다시 여기다 농사를 짓는 거야. 이해가 세준아? 네. 근데 그럼 이거의 단점은 뭘까? 이 방식의 단점은? 어? 음, 이 방식의 단점은 땅이 이렇게 땅이 있지만 땅을 다 이용할 수가 없고 이 중에 뭐 4분의 1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쉬어줘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요 땅의 일부분만 이용하니까 농사를 충분히 뭐 할 수 없는 지을 수 없는 것들. 요 땅이 다 한꺼번에 농사를 지어야 수확량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영양분이 떨어져 갖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러한 방식은 땅이 넓은 곳에서 어차피 그 농사를 다 질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하면서 여기 한번 짓다가 또 돌아가서 여기 한번 짓고 또 돌아가서 여기 한번 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짓는 어떤 그런 방식. 그래서 예전에 유목민 알아? 유목민 세준아? 어, 옛날 사람들 나라예요? 유목민. 누굴 보고 유목민? 이생, 아? 이생 유자예요? 아니, 유목민은 또 돌아다니면서 그 저기 하는 사람들. 가축, 양이나 뭐 이런 것, 소나 이런 사람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양이나 소가 이제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 세준아? 네.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여기 A라는 땅에서 풀을 뜯어먹었어. 그러면 거기 있는 풀이 어때? 다 뜯어먹었으면 더 이상 없잖아. 네. 그럼 어디로 옮겨가? B라는 땅으로 옮겨가. 그 B라는 땅에서 또 풀을 막 다 뜯어먹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네. C라는 지, 땅으로 옮겨가. 또 C라는 땅에 또 풀을 다 뜯어먹으면 D라는 땅으로 옮겨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고? A라는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A라는 땅에 다시 뭐야? 다시 풀이 자라 꿀, 있어. 왜? B, C, D 움직이는 동안에 A라는 땅에서는 풀이 다시 자라난다는 거지. 그럼 다시 A라는 땅에서 또 저기 하고 계속 그렇게 뭐야?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계속.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치 요즘에 병원 같은 데 응급실 이런 데는 24시간 계속 해야 되잖아. 환자가 올 수 있으니까. 근데 24시간 동안 세준이가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어? 아니요. 없단 말이야. 번갈아 가면서 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보통 3교대 근무래, 3교대. 예를 들면 뭐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세준이가 근무해. 그러면 세준이는 거의 8시에 퇴근하고 선배가 아침 8시부터 오후에 4시까지 또 근무를 해. 그럼 또 누가 뭐 철수가 오후 4시부터 밤 몇 시까지? 12시까지 또 와. 그럼 이제 세준이가 다시 이제 또 뭐야 12시에 또 출근해서 8시까지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3교대 근무를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자기가 뭐 하면서 쉬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요 땅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보면 돌려짓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발효 이야기는 했고 음, 참하고도 이야기도 했고 자, 48쪽 보겠습니다. 자, 세 개를 홀린 맛이라고 하면서 48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아랫부분에 후추나 후추. 후추 알아? 네. 여기 48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게 후추인데 향신료라고 그래. 후추는 향신료 중에 한 가지야. 향신료가 혹시 뭔지 알아? 맛이 센 것? 아, 말 그대로 그 향을 나게 하는 거. 어? 그것들이 향신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추도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왜 향신료가 필요했다는 거야? 어, 맛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향신료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음, 고기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처럼 냉장고나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보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고기가 썩어요. 상해. 그래서 고기가 상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49쪽 밑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향신료를 이용해서 49쪽 제일 밑에 처음에는 향신료가 있기 전에는 고기가 소금, 상하기 위해서 뭐해? 소금을 넉넉히 소금을 뿌려서. 뿌렸어. 절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 중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냉동 보관, 또 하나는 뭐하게 소금. 소금을 많이 뿌려서 짜게. 짜게 하면은 요 미생물들이 활동들을 잘 안 해. 발효가 잘 안 일어나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소금 그 고기를 오래 그 보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대. 50쪽에 어떤 문제가 있대? 절이면 어, 누린내? 누린내가 심해. 누린내. 누린내가 나가지고 먹는데 그 누린내 때문에 그러니까 먹거는 되지만 누린내 때문에 좋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뭘 뿌리면 향신료. 향신료를 뿌리면 그 누린내를 감춰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한테 그 사람마다 그 냄새 나는 거 알아? 채취가 있는 거 알아? 해주나? 또 땀 흘리면 또 냄새가 더 심하게 나잖아. 네. 사람들은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 향수. 향수 뿌리잖아. 그 향수가 향수의 그 강한 향으로 우리 사람의 냄새를 뭐 하는 거야? 감추는 거야. 그러니까 누린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누린내가 있는데 그 누린내에다가 뭘 후추를 넣어줌으로써 그 누린내를 후추의 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후추 향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내가 마치 뭐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래서 누린내를 잡아준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후추. 그래서 그 후추가 그런데 문제는 유럽에서는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로 후추가 어디서 인도라던가 이쪽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라던가 이런 쪽에 그 향신료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향신료를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 갖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것들이 이제 그 수출하는 어떤 그런 길들 여기 여기 인도네시아 이쪽에 말레이시아 이쪽에 인도 이런 쪽에서 이런 쪽에서 어디까지 유럽까지 이걸 갖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들어올 때 이렇게 오면 너무 뭐하다는 거야? 이 아프리카 더러워요. 너무 멀잖아. 그래서 요 것들이 갖고 들어올 때 요런 딱 여기 지금 여기 보여? 아멘만 여기 홍해에 있어갖고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근처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중해로 연결돼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그나마 이게 제일 뭐한 가까운 길이야, 가까운 길. 아니 이게 제일 가까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온다던가 이게 제일 가까운 길인데 여기를 나중에 누가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장악을 해. 그러면서 요 후추가 오는 이 길을 뭐 해버린 거야? 중간에 자기들이 막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후추 이 향신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 여기 땅을 다시 되찾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을 되찾는데 여기 이 책에 따르면 50쪽에 무슨 얘기 나와 역사적으로 음, 십자군 전쟁 나오지. 응? 네네. 십자군 전쟁이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그 성지인데 여기를 그 이슬람 세계에 뺏겼으니 여기를 뭐 하겠다? 되찾겠다. 라는 그런 명분으로 여기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군대 조직해서 여기 쳐들어온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그거는 단지 겉에 드러난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뭐가 더 중요했다는 거야? 음, 아까 여기 후추 같은 이런 향신료를 수입하는 그 길을 다시 뭐 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그 전쟁이 필요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종교적인 측면 외에 이렇게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후추가 값이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후추 대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뭐였다? 51쪽에 뭐? 어? 생강. 생각? 생강. 생강 알아? 몰라요. 생강 몰라? 우리나라도 생강 꽤 많이 쓰는데 생강차도 있고 생강으로 어쨌든 요 향신료가 대체되는 것들. 그래서 특히 생강이 좋은 건 유럽에서도 생강은 생산이 되는 거예요. 후추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전량 수입해야 되는데 요 생강은 유럽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좀 싼 값에 그렇게 고기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는 이유도 결국은 향신료라든가 금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대서양을 통해서 새로운 그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던 것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